Halo, apa kabar? Nama saya Hwang Yujin. Saya adalah CEO of MyVenus.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비너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유진이라고 합니다. 마이비너스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뷰티 앤 웰니스 O2O 플랫폼입니다. 마이비너스에 이제 수많은 인도네시아 클리닉들이 입점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클리닉에서 팔고 있는 시술 상품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고객들은 이제 그 시술 상품을 이제 보기도 하고, 비교도 하기도 하고, 뭐 후기나 평점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예약과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법인을 처음 만들었고 2021년 6월에 시작되게 됐습니다. 제가 마이비너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왔을 때 이 마이비너스를 하기 전에 의료관광업을 했었었는데, 인도네시아 분들을 한국에 데려가서 이제 성형수술을 해드리는 이런 걸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고객분들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피부과를 가야 되냐, 어디 피부과가 잘하냐, 어떤 의사가 잘하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유명한 플랫폼들이 있었거든요. 뭐 강남 언니나 뭐 바비톡 이런 게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도 이러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이제 인도네시아를 우연찮게 몇 번을 오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런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중국이랑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한 12년 정도 살았었는데, 중국에 12년 정도 살았으면은 제가 정말 중국이 못 살았을 때와 지금 G2까지 갔을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 제가 봤었으니까 인도네시아도 약간 좀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뭐라도 한번 해야겠다 해서 여기를 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플랫폼 어플을 되게 쉽게 접근하세요.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지만, 근데 이 플랫폼 이 어플을 하나 만들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 돈을 이제 제 개인 자본으로 넣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자라고 이제 제 이제 공동 창업자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투자를 돌기 시작했고, 대략 한 60개 정도의 투자 회사를 만난 것 같아요. 한 회사마다 2번에서 3번을 미팅하게 되거든요. 180번 한 거죠, 미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 우리 이 비즈니스 모델과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렸죠. 그때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피칭을 하면서 제가 또 성장이 되더라고요. 180번이라는 이 미팅을 통해서 3개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한국에 있는 유명한 투자 회사 2곳과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 회사 1곳, 총 3곳에 이제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투자 회사 2곳은, 한 곳은 이제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곳이고, 여기 이제 당근마켓 초기 투자 회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고, 여기는 이제 약간 좀 기술 테크 쪽으로 좀 강한 투자 회사고, 그다음에 한 곳은 이제 싱가포르 투자 회사인데 유나이티드 패밀리 캐피탈이라고 이쪽에서 또 투자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정부에서 팁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중기부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5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셨죠. 지금 이 3곳만 하더라도 9억 가까이 돈 받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한 5억 정도 받았고,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을 기획을 하기 시작했고, 기획을 하면서 이거는 저희 돈으로는 무리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돌기 시작했고, 6월부터 11월까지 이제 투자를 계속 돌기 시작했어요. 투자 유치를 하려고. 그래서 11월에 투자금이 딱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플 개발을 시작했고, 4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4월 1일. 그래서 총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네, 2022년 4월에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점은 수만 가지죠. 사실 수만 가지였고, 이제 투자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한 60개 정도의 이제 회사를 만났었는데, 정말 수많은 회사들을 만나봤잖아요. 근데 저희에 대한 이 비전이나 이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한테 막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당연히. 저희가 피칭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피칭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약간 좀 흔들리더라고요. 별의별 사람 많이 있었죠. 근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사실 이제 만들어진 회사고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매출은 솔직히 그때는 빵원이었잖아요.
근데 저희를 그러한 미션과 비전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감해주는 회사를 찾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었고, 투자 미팅을 하면서 저희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하게 되고 디벨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좋았었고, 어플 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좋은 개발자를 뽑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저희의 이 비전을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입히는 작업도 사실 되게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 동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개발팀 꾸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만들면 될지는 알았는데, 이거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에러도 안 나게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이 마이비너스라는 이 플랫폼이, 나는 뭔가 느낌이 와서 이걸 만드는 건데, 이 만드는 과정 중에도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을 쓸까? 다운 받아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과를 미리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멘탈적으로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네. 플랫폼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제 이게 사이드가 필요한 건데, 이 두 가지 사이드가 필요한 건데, 공급자라고 하면은 지금 마이비너스는 이제 클리닉들이고, 수요자라고 하면 이제 고객들이잖아요. 이뻐지고 싶어하는 그 고객들. 근데 공급자들이랑 수요자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만나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클리닉들은 우리는 진짜 너희 같은 플랫폼 있으면 타겟 마케팅이 가능한 거니까 너네 입점하겠다, 너네한테 입점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런칭도 하기 전인데도 60개 이상의 클리닉이 들어와서 계약도 했었고, 그리고 고객 쪽으로 어떻게 좀 우리 쪽을 유입을 시켰냐면,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그 미치모모님이라고, 그분을 이제 저희 경영진으로 저희가 영입을 했죠. 그 뷰티 인플루언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성형했던 경험도 있고 시술 받은 경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팔로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인플루언서예요. 그분을 CMO로 이제 마케팅 총괄 담당으로 이제 담당 이사님으로 이제 영입을 했었고, 그분이 사실 유입을 많이 시켜주고 있죠. 저희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그 클리닉들이 아무나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얼굴에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그 시술이라는 게. 그 클리닉이 상비한 의료기기가 이제 확실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료진 사이드로 가면은 이 사람이 정말 메디컬 닥터가 맞는지, 의사 자격증이 있는지, 아니면 피부과 전문이라고 했는데 정말 전문인지, 대학원까지 졸업한, 클리닉은 정말 무사고인지, 뭐 부작용 이슈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죠. DVS라고 Doctor Verification System이라고 그런 거를 만들었고,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클리닉만 저희 플랫폼에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런칭을 하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700만 원 정도의 이제 거래액이 나왔고, 어플을 다운받은 수는 한 8,000명이 되는데, 회원가입까지 한 사람들은 한 오늘까지 1,600명일 것 같고, 오늘까지 따지면은 좀 더 많죠. 처음 런칭한 거 치고 지금 2주가 됐는데 제 생각보다는 더 뜨거운 반응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출시된 미용의료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에는 치과나 뭐 성형외과, 피부과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뭐 구글도 들어가고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걸 플랫폼화하면서 한 곳에서 모든 병원과 그리고 모든 시술을 한 곳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이 저희의 경쟁점 그리고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많은데 과연 이게 미용의료 잘 될까라는 퀘스천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리서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타 중동의 사례, 중동에도 이슬람 국가가 많고, 이란이나. 근데 이런 국가들을 보니까 그 세계 탑 10의 그 성형 국가로 들어간 적도 있고, 그만큼 이 사람들도 코나
그 외적인 부분 아니지만 그 예뻐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욕구는 있고 그런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이 시장이 매년 뭐 30%대의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뭔가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은 이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고 유저들의 관심은 계속 몰리고 있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올해 말까지면은 사실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재무 프로젝션을 돌려봤을 때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한 30억 이상의 트랜잭션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용의료라는 서비스는 외관에 변형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되게 신뢰를 높여가는 작업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변형을 내가 직접 변형을 시험을 하기 전에 이미 이 변형을 경험한 유저들의 후기도 듣고 싶어 할 것 같고, 그 변형을 미리 체험해 볼 수는 없나? 뭐 가상 성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의 이 전문성에 맞는 기능을 좀 더 디벨롭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가상 성형이나 아니면 유저의 그 고가적인 부담에 결제 부담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BNPL 모델이나 할부나 뭐 후불 모델 이런 것도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저들이 더 실질적인 정보, 그러니까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이 시술을 체험해 본 유저가 직접 남긴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후기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저희의 미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유저가 올 거고, 더 많은 유저가 오면 더 많은 공급자들이 들어오려고 할 거고, 그러면 알아서 수요와 공급이 계속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조언이라고 할 건 아닌데 약간 좀 자신 있게 태핑을 해봐도 된다. 인도네시아라는 마켓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마켓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인도네시아 국영 벤처캐피탈 사장님, 만디리 캐피탈 사장님의 이야기를 빗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는 정말 큰 디지털 시장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인데 기술력이 부족을 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 사장님도 한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뭐 AI 기술이나 기술력은 진짜 대한민국 짱인 것 같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도 막상 여기서 스타트업을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 법인 설립이든 뭐 여기서 뭐 인허가를 받든 아니면은 뭐 리걸적인 이슈를 해결하든 이런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고 그 방법을 해결하는 거는 이제 스스로라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잠재적인 시장에서 기회도 많은데 이거를 테이크할 그 시도조차 못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걱정하지 말고 눈 두드려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투자자들, 저희도 투자자를 진짜 많이 만났어요. 100곳도 넘게 만났던 것 같은데, 그 투자자를 만나는 거는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회사의 존재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 존재를 알리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나의 존재를 어떻게 알까? 그러면 사실 언론 보도도 해야 돼, 언론 보도도 충분히 해야 되고 유튜브에도 출연을 해야 되고, 그 나를 알릴 수 있는 장소나 그 스타트업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가서 나라는 스타트업의 존재를 계속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인지한 나를 또 누군가에게 소개를 시켜줄 거고, 그렇게 저희가 투자자를 하나, 두 명씩 만나가면서 이 투자자가 저희를 보고 괜찮네? 그래서 다른 투자자한테 또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게 확대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것도 기사가 나가면 이걸 보고 또 연락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을 계속 나를 알리려는 시도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는 마이비너스의 코파운더 조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리마카시. 네, 지금까지 마이비너스의 대표 황유진이었습니다. 네, 테리마카시.